저는 합성생물학을 연구하고 있고요. 합성생물학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생소하죠? 생물학 하면 뭐 분자생물학, 일반 생물학, 세포생물학 뭐 이런 것만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합성생물학은 생물학에서 등장한 지 한 10에서 15년 정도밖에 안 된 새로운 학문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생물학의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대학에서 합성생물학 강의하시는 교수님 몇 분 안 계세요.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정도? 지스트에 안 계세요. 불행히도. 유니스트? 예, 그 정도밖에 없어요, 현재. 그래서 저는 이제 합성생물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제 언론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을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특히 여기가 지금 바이오 유스 캠프니까 바이오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첨단 바이오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최근에 언론에서 과학 관련된 기사를 보면 그 이유가 뭐냐? 기존에 바이오 연구 해왔거든요. 근데 그 바이오와 좀 차별화된 바이오를 뭔가 표시하고 싶은데 적당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첨단이 무슨 뜻이에요? 첨단? 첨단 저기 써 있잖아요. 물체의 뾰족한 끝, 시대 사조 학문, 유행 따위의 맨 앞장.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 최첨단을, 그러니까 최앞장에 서서 어떤 분야를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학문에서 보면. 그래서 첨단 바이오 하면은 바이오에서 그런 분야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 보면은 기존의 분자생물학이나 세포생물학이 아니라 첨단 바이오는 합성생물학을 뜻한다. 실제로 이제 저희 연구원 안에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뭘 하는 거냐면 우리나라의 생명공학 연구나 정책을 어떻게 수행할 건가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거기서 매년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을 발표해요. 여러분들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항상 뭐 미래 10대 기술 뭐 이런 거 발표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 바이오 분야에서 유망한 게 뭐냐? 작년에 뭐가 선정이 됐냐면은요. 차세대 유전체 합성. 이게 뭐냐면은 유전체가 뭐죠? 유전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DNA 전부 다 합쳐서 유전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DNA 전부를 유전체라고 해요. 네. 근데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체 전부를 합성하겠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생명체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게 합성생물학이에요. 직관적으로 느끼면. 그래서 합성생물학은요, 간단합니다.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드는 거야? 생명체. 근데 요 합성생물학을 정의하는 아주 심플한 인용구가 있어요. 제가 늘 쓰는 말인데 What I cannot create, I do not understand. 무슨 말이죠? 갑자기 영어 공부.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건 난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레고 블록 쌓아보셨죠? 내가 레고 블록 쌓아가지고 어떤 걸 만들 때 그걸 만들어 보면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어때요? 훨씬 높죠? 이 오른쪽에 보는 게 자동차 분해도예요. 이 자동차를 다 완성시키면 뭐가 될까요? 어떤 브랜드의 자동차가 될까요? 여기 보세요, 빨리. 이 자동차 굉장히 유명한 건데 제네시스가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이걸 다 분해해 놨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게 한 뭐 예를 들어서 3만 개의 부품이라고 하면 여기다 번호로 먹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조립하는 순서도를 다 나눠줘요. 1번하고 2번 연결하고 2번하고 3번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뭐 다 다르게 걸리겠지만 이걸 다 완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제네시스의 브랜드의 똑같은 자동차를 다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공학이에요. 엔지니어링이야 이게. 그런데 생명체는 어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할 수 없는 게 아니죠. 이제 합성생물학을 배우면 할 수 있다고 해야 돼요. 과거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이나 생물학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네. 하지만 합성생물학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체를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요 말은 누가 한 말이냐? 생명과학 한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분이 하신 말이에요. 리차드 파인만.
리차드 파이먼이 누구죠? 이론 물리학자, 노벨상 타신 분. 요즘 유행하는 퀀텀, 양자, 퀀텀 일렉트로 다이내믹스로 65년도인가에 노벨상을 타신 분이에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물리학자. 근데 이 물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 물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가 만들어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과학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물학, 살아있는 생명체의 가장 큰 특징이 두 개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두 개가 있어요. 뭐죠? 네?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양성. 생명체는 무조건 거의 100% 같은 사람 없다고 봐야 돼요. 예. 에피지네틱스까지 포함을 하면은 생김새가 완전히 똑같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야. DNA 레벨까지 내려가면. 또 하나는 복잡성이에요. 여러분들 개개인을 다 이해하기 어려워. 나도 내 새끼를 이해하기가 어려워. 중2병에 걸려가지고 말을 안 들어먹어. 그래서 생명체는요, 복잡하고 다양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생명체는 어떻게 연구를 해왔냐? 관찰했어요. 얘가 배고플 때는 밥을 달라고 하네? 그리고 발견했어요. 밥을 주면 행복해하네? 이렇게. 생명과학은 그렇게 연구해왔어요. 근데 그런 기초과학에 기반을 해서 그걸 활용한 학문이 생명공학이에요. 예, 밥을 준 다음에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공부를 하네? 이렇게. 예, 해피하게 만든 다음에 뭘 하라고 하면은 생명체는 잘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근데 합성생물학은 생명공학이 이제 오랫동안 생명과학의 기초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줬는데 상대적으로 화학이나 공학에 비해서 효용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져요. 왜? 복잡하고 다양하니까. 이렇게 공학이 안 돼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공산품처럼 딱 규격화된 정형화된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싸게 제공을 해야 우리는 그걸 쉽게 받아들이고 그게 산업으로서 성장을 하는데 생명공학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학에 비해서 경제성과 효용성이 떨어지는 생물학을 공학적으로 바꿔보겠다는 학문이 합성생물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신세릭 바이올로지라고 여전히 부르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엔지니어링 바이올로지로 이름이 다 바뀌어 있어요. 네. 바이올로지를 어떻게 하겠다? 엔지니어링 하겠다. 이렇게. 그게 합성생물학이에요. 그리고 제가 방금 설명했어요. 복잡성과 다양성. 다양하게 생겼죠? 복잡하게 생겼고. 왜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다양하죠? 대답을 안 하는구만. 왜 이렇게 다양하게 생겼어요? 맞아요. 유전 정보가 어디에 있는데? RNA? DNA에 있죠? 맞아요. DNA 안에 있는 DNA 안에 코딩되어 있는 생명 정보가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쌍꺼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쌍꺼풀이 없고 그래서 수술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DNA에 코딩 정보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는요, 우리가 진화 연구를 할 때,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진화 연구를 할 때 뭘로 했어요? 대답을 또 안 하네.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화석 같은 걸로 했잖아요. 뭔가 에비던스를 가지고 그게 어떻게 바뀌었을지를.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 이렇게 DNA 가지고 해요. 네. DNA 읽어가지고, 그거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나왔죠? 그 미라, 이런 데서 시료를 채취한 다음에 거기서 DNA를 뽑아가지고 그 DNA를 읽으면 이 사람이 뭘 먹고 살았는지, 키가 얼마나 될지, 어떻게 생겼을지 대충 다 예상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DNA가 그만큼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왜 DNA를 설명할까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체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죠. 생명체의 모든 정보가 어디에 있다고? DNA 안에. 그러니까 DNA를 잘 이해해야 생명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DNA를 잘 이해하려고 과학자들이 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거예요. 휴먼 제놈 프로젝트. 이게 뭐냐? 1990년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건데 2003년도에 끝났어요. 13년에 걸쳐서.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왜 했어요?
잘 먹고 오래 잘 살려고, 안 아프고. 무병장수하려고. 어떤 사람은 인간은 똑같이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장하면서 질병 걸려서 캔서에 걸려서 뭐 죽거나.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 거야. 사람들이 현상학적으로 그냥 암이 생기면 화학적으로 그냥 방사선 치료를 해가지고 치료하고 아니면 절제해가지고 드러내고 이런 것만 하니까 방법이 원천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예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가 DNA 안에 있어? 그럼 DNA,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를 이해하면 이 사람이 왜 질병에 걸리는지, 질병에 이 사람은 왜 안 걸리는지 이해할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 잘 먹고 오래 잘 살겠네 해서 이거 한 거예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13년에 걸쳐서 많은 과학자들이 엄청난 연구비를 들여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생명과학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 이 프로젝트 중간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NGS라고 하는 차세대 염기서, 차세대 DNA, 그러니까 DNA를 읽는 방법. 그리고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를 읽다 보니까 사람보다 더 하등하다고. 사실 하등 고등 이거 좀 웃긴 기준이죠. 우리가 지금 이 지구를 사람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사람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구는 사람이 생기기 전부터 미생물 거였어요. 지구의 나이가 46억 살이지만 박테리아 그 전부터 미생물은 한 40억 살부터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아마 인간이 지구를 망쳤다는 히스토리가 생길 거예요. 지금 망치고 있잖아요. 지금 장마가 막 이렇게 길어지고 이게 다 기후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요 프로젝트 중간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효모고요. 여기 마우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대장균, 이콜라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는 이제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부르는 시엘라강스. 이런 것들의 지놈 서열들 다 밝혀져요. 예,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혹자는 이 프로젝트를 뭐라고 부르느냐? 나사가 달에 우주선을 쏘아 올린 거와 비견할 만한 생물학의 엄청난 프로젝트예요. 예. 근데 이 프로젝트 끝나고 우리가 알아낸 게 뭐냐? DNA가 어떻게 생겼고 DNA가 몇 개 있고 유전자가 몇 개 있느냐 이 정도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저 휴먼지놈 프로젝트는 지금 두 번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그 전장수 교수님 다음에 이광희 교수님이었었나요? 제가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서 DNA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DNA를 알아야 생명체를 잘 만들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DNA 이렇게 더블 헬릭스로 돼 있죠. 근데 DNA라는 물질을 더 원소 단위로 내려가면 뭐로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수소, 산소, 질소, 탄소, 인. 이 5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유기물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체의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안 신기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 DNA의 더블 헬릭스 구조를 밝혀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 3페이지짜리인가 그런데 3쪽 그 DNA 논문을 발표한 다음에 1962년도인가요? 노벨상을 타셨죠. 이 두 분이.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아마 배우셨을 건데 이 로젤린 프랭클린이라는 여성 과학자가 DNA의 엑스레이 디프렉션 이미지를 이 51번째 이미지를 딱 공개해서 이 사람들이 이 스트럭처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DNA가 더블 헬릭스로 만들어졌다는 걸 생물학적으로 밝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뭘로 밝혔냐? 이 모형으로 밝힌 거예요. 요 5가지 원자를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꼬아가지고 그것도 요 근거, 요 DNA를 위에서 이렇게 찍어보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더라. 그런데 요거를 요 로젤린 프랭클린 불행히도 모형을 못 만들어냈어. DNA가 왜 이렇게 X자로 나올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요 이미지를요, 허가 없이 사용을 해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네이처과 사이언스에 작년인가 올해 논문이 나왔죠. 그 에세이 같은 게. 이게 요 히스토리에 대해서. 그 제가 어디 가서 그 강연을 하면은 여성 과학자들의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 여성 과학자들 너무 없거든요. 여기 여학생들 많은데 꼭 과학자 되세요. 왜 우리나라는 올림픽에 나가도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금메달 많이 따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 생각에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노벨상 빨리 탈 것 같아. 그래서 여성 과학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저도 딸만 둘이어가지고 둘 다 과학에는 관심 없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휴먼지노 프로젝트 끝나고 이제 여기 알아낸 게 뭐 물론 많은 정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 한 2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30억 개 정도의 ATGC가 있어요. ATGC 염기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DNA는. 그리고 이제 유전자가 한 3만 개 있어요. 여러분들 DNA하고 G는 구분해야 돼요. 여기 제가 써놨죠. DNA하고 G를 구분할 수 있는 분. 큰일 났네. 유스 캠프에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뭐죠? 네, 맞아요. 어떤 기능이 알려져 있는 특정 서열 길이, 그거를 진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시력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DNA 서열, 그거를 진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제일 많이 혼동하는 사람들이 언론에서 기사 쓰는 분들. 그냥 마구잡이로 써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혼동해서 쓰는 거예요. 예. 구분해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생명체가 이제 그 생명체의 모든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들이 DNA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암호화된 정보가 밖으로 드러날 거냐, 그 과정을 아셔야 돼요. 그 과정이 이거예요. DNA가 RNA로 바뀌고 RNA가 단백질로 바뀌는 과정. 근데 이 DNA가 mRNA로 RNA로 바뀌는 과정이 뭐죠? 에? 전사.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알아야지. 전사라는 말은 진짜 웃긴 말이야. 트랜스크립션이에요, 트랜스크립션. 스크립트가 뭐야, 스크립트. 대본이야, 대본. 근데 그걸 트랜스, 어떻게 해준대? 옮겨준대요. 어디로 옮겨줘? 잠깐 요 메신저, 전달 매개체에다 잠깐 옮겨주는 거야. 여전히 암호화돼 있어, 여기에는. 그냥 옮겨준 것 뿐이야. 그리고 요 mRNA가 단백질로 바뀌는 과정이 뭐라고 해요? 번역, 영어로 뭐야? 그 트랜슬레이션 뭐야?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플레이어가 요 플레이를 하려면 암호로 해독해줘야 돼. 그래서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는 이제 전사 번역으로 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생긴 거 다 보세요. 여러분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물 빼고는 단백질이 대부분이야. 머리카락, 손톱, 발톱, 뭐 우리 피부부터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DNA 안에 ATGC가 어떤 순서로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들이 다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생김새가 다 달라지고, 그래서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이해하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과정은 오랫동안 생명과학에서 많이 연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생명과학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연구를 많이 하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생명체 그럼 만들어 보면 우리가 더 잘 이해하겠네. 이렇게 된 게 합성생물학이에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 과정 전체를. 중심원리, 우리말로는. 근데 영어로는 센트럴 도그마. 모든 생명체가 이 과정을 거의 가지고 있어요. 예외도 있지만. 근데 이거 누가 만들어냈어요? 이 센트럴 도그마? 아까 말했던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 DNA 더블 헬릭스 구조 발견했던 프랜시스 크릭이 얘기해요. 네. 그리고 DNA를요, 그러니까 생명체를 만들려면은 DNA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DNA를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읽어야 돼. 그 다음에 읽으면 뭐 하죠? 써야 돼. 그 다음 쓰다가 잘못 쓰면 고쳐야 돼. DNA reading, writing, editing. 이게 돼야 돼. 그래서 그 과정을 빨리 제가 설명할 거예요. 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DNA 읽는 방법은 1975년도에 누가 만들어냈느냐? 프레드릭 생어가 만들어냈어요. 영국 과학자. 영국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노벨상을 2번 탄 과학자. 예, 생어 인스티튜트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생어가 만들어낸 DNA를 읽는 방법은 여전히 쓰이고 있어요. 생어 시퀀싱이라고 해가지고 대학원생 언니 오빠들이 늘상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은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서열을 읽는 방법도 이분이 개발했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DNA를 읽을 줄 아니까 무슨 짓을 했느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DNA,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DNA를 내가 읽을 수가 있어. 그럼 호기심이 어디로 옮겨가느냐? DNA와 DNA를 섞어보고 싶은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DNA, 내가 가지고 있는 DNA를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된 거죠, 과학자들이. 예,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게 뭐냐면은요, 인슐린을 만드는 과정이야. 돼지를 키워, 돼지를 도축해, 돼지의 췌장만 떼내. 그런 다음에 돼지의 췌장을 이렇게 분쇄기에다 갈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주스가 나오죠, 주스. 그 주스를 어떻게 해? 크로마토그래피로 컬럼을 걸어가지고 분해를 해. 그런 다음에 인슐린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얻어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당뇨병 환자들한테 인슐린을 싸게 공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당뇨병에 걸리면 죽었어. 예전에는. 그런데 DNA를 읽어보니까 사람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인슐린을 만들어내. 근데 그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 그럼 그 유전자를 읽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앰플릭 PCR이라는 방법으로 증폭한 다음에 어디로 옮겨줘? 박테리아에도 옮겨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세균이 인슐린을 아까 그 과정, 트랜스크립션과 트랜슬레이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인슐린을 미친 듯이 막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해? 돼지를 도축할 필요가 없어요. 이 미생물을 잔뜩 키워. 그다음에 미생물 세포를 다 터뜨려. 그 안에 있는 인슐린만 깨끗하게 분리정제해가지고 팔아.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인슐린보다 훨씬 싸게 만들죠. 그래서 인슐린이 보편화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돈 버는 회사가 있어. 어디예요? 제넨텍이라고 하는 1세대 생명공학 미국 회사가 이렇게 해서 떼돈을 번 거예요. 네. DNA를 읽기만 해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코로나 3년 동안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는 이미 DNA를 읽는 거에서는 no problem.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다 DNA 읽어봤어. 코로나 검사 다 해봤죠? 네, 이렇게 탁 찔러가지고 하는 거.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들이 검체를 치료한 다음에 거기서 RNA를 먼저 분리해. 그런 다음에 RNA를 분리한 다음에 이번에는 트랜스크립션이 아니라 RNA에서 DNA로 바꿔주는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뭐라고 그래? 우리말로 역전사. 전사가 역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바이러스에는 보통 RNA 바이러스, DNA 바이러스가 있어요. 유전 물질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그걸 이제 컴플리멘터리 DNA라고 하는데 이 cDNA를 만든 다음에 이 cDNA의 양이 너무 적어. DNA를 읽기에는 농도가 너무 낮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PCR amplification, PCR 방법으로 증폭하는 거야. 그래서 이 검사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PCR 검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 많아진 DNA를 이제 읽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서열과 일치하면 양성, 일치하지 않으면 음성. 여러분들 이미 다 DNA 읽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예. 그리고 이거 많이 봤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현장에 가가지고 체액이라든지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거 다 채취해서 그거 왜 그 사람들이 채취해서 가요? 그 안에 있는 DNA 읽어가지고 이 범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DNA 영역의 서열과 그 거기서 추출한 DNA의 서열이 일치하면 현장에 그 용의자나 범인이 있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 우리나라에서 이걸 뭐라고 불러? 과학수사. DNA만 읽으면 과학수사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DNA를 읽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제가 교육을 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 이미 DNA를 읽는 시대에 살고 있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 안에 있는 전부 30억 개 정도 되는 DNA요. $100만 주면 읽어줘, 미국 가면. 네. 안젤리나 졸리가 자궁을 드러내고 유방을 저출했죠. 왜 그랬어요? 엄마하고 이모가 다 그걸로 죽었어.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자기도 해보니까 그런 인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방의학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안젤리나 졸리는 그렇게 했지만 영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영국에서는 신생아가 태어나면은요, 신생아 100명을 그 신생아 100명이 가지고 있는 DNA를 전부 다 읽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영국이 그걸 왜 할까요? 돈을 아끼려고. 여러분들 국민이 아프면은요, 의료보험이라는 게 나가요. 근데 국민이 건강하면 어떻게 돼? 의료보험료는 내지만 의료보험을 정부가 지급할 필요가 없어. 국민이 건강하면. 그럼 어떻게 돼? 돈이 엄청나게 세이브 되는 거야. 국가 재정이 장난 아니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요, 부모님이 뭘 하시냐? 병원에서 생화학적인 검사를 해요. 얘가 선천적으로 어떤 질병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태어났을 때 뭔가 문제가 있는지 다 검사해요. 육안으로도 검사하고 뭐 피 뽑아서도 검사하고 다 해. 그런데 DNA를 읽으면은요, 그런 생화학적인 검사에서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 질병에 관해. 그래서 그 신생아 100명에 대한
DNA 서열을 읽는 걸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맞춤 의료라고 해가지고 삼성 서울병원이나 이런 데서 예전에 시도했었죠. 예,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하는지는. DNA를 읽은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DNA를 쓰는 거예요. DNA를 쓴다는 게 뭐냐? DNA를 합성한다는 뜻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주라기 월드라는 영화 봤죠? 재밌죠? 지금은 주라기 월드지만 저 때만 해도 주라기 공원이었어요. 그래서 주라시 파크야. 이 영화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기 호박 안에 갇혀 있는 공룡의 피를 빨아먹은 모기에서부터 시작해요. 호박은 뭐야? 송진이 딱딱하게 굳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물에 녹여. 그런 다음에 저 모기 안에 있는 피만 뽑아내. 모기 피 안에 뭐가 있어? 공룡의 DNA가 있어. 왜? 그건 공룡의 피기 때문에. 그럼 공룡의 DNA를 뽑아. 공룡의 DNA를 뽑은 다음에 어떻게 해? 읽어. DNA reading. 공룡의 DNA는 ATGC, ATGC, ATGC 이렇게 생겼구나. 그럼 어떻게 해? 그걸 템플레이트로 놓고 그대로 합성. ATGC, ATGC 똑같이 합성해. 그런 다음에 뭐 정자세포를 껍데기로 만들어서 거기다 넣은 다음에 뭐 코끼리 난자하고 수정을 시켜가지고 코끼리에 착상을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몰라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시작이 이거예요. 근데 이거 합성생물학자들이 보면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이런 비슷한 프로젝트를 지금 누가 진행하고 있느냐? 하버드의 조지 처치라는 교수가 멤머스, 사라진 메모들을 다시 살려내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비슷하게. 실제로. 펀딩 돈도 엄청 투자 많이 받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3년 전에 우한에서 터졌을 때 뭐가 돌았죠? 처음에? 음모론이 돌았어. 그 음모론이 뭐예요? 이 바이러스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합성생물학자들은 벌써 20년 전에 바이러스 만들었어. 바이러스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저도 만들 수 있어요. 박테리오페이지 정도는 우리 연구실에서도 만들어. 네.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으로 미쳐 있을 때 2002년도에 폴리오 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사람이 만들어냈어. 방금 설명한 방법대로 DNA를 라이팅 해가지고. 그리고 그 뒤로 10년 있다가 바이러스 말고 박테리아. 그 뒤로 한 5년 있다가 박테리아 말고 효모. 효모는 보통 일반적으로 박테리아는 크로모즘의 하나지만, 유전체라고 부르는 크로모즘의 하나지만 효모는 평균 16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지 않아.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들어요. DNA를 먼저 읽어. 그 다음에 읽은 대로 다 만들어. 그런데 30억 개나 되는 인간의 DNA처럼 그 길게 한 번에 못 만들어요. 현재 기술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럼 에러가 너무 많아. 오류가. 그러니까 이거를 다 프래그멘테이션, 잘라요. 자르면 짧게 되죠. 그 짧은 걸 다 정확하게 합성해. 그런 다음에 그걸 어디에 넣어주느냐? 이렇게 효모에다 넣어주면 효모가 자연적으로 하나로 만들어줘. 효모는 원래 리컴비네이션이 잘 되는 미생물이에요. 그러면 이 효모에서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DNA만 뽑아내. 그리고 내가 원래 읽었던 미생물, 모델로 읽었던 미생물에서 얘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하얀색 자기 DNA를 다 빼내. 그럼 어떻게 돼? 껍데기만 남죠? 거기에다가 이 효모에서 빼낸 우리가 만든 DNA를 넣어줘.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레플리케이션부터 해가지고 이제 번식돼가지고 딸세포가 나와. 그럼 그때부터는 인공세포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힘든 일이에요. 설명은 간단하지만. 네. 이렇게 해서 세계 최초로 세균이 나온 거야. 요게 사람이 만든 세계 최초의 미생물이에요. 정식 미생물로 다 인정이 돼가지고 등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걸 만든 사람은 크레이그 벤터라고 하는 미국의 과학자. 크레이그 벤터가 누구냐? 세계 최초로 자기 몸 안에 있는 DNA를 자기가 다 읽은 사람이야. 자기 돈을 들여서. 네. 그리고 이제 요게 그 버전이 업된 그 신세릭 마이크로, 인공 미생물. 그리고 이제 효모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6개의 크로모즘이 있어요. 하나당 평균 박테리아라고 보시면 돼요. 박테리아 크기보다 약간 작거나 크거나.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이미 완성된 거야. 그리고 요거는 국제적인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미국, 중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걸 같이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그때만 해도 합성생물학에 관심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하고 싶은 사람도 없었어. 그래서 거절.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여기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왜 만들까요? 합성생물학자들이 이런 자연계에 없던 인공적인 미생물을 왜 만들려고 할까? 생명체를. 생태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지구를 다 이제 없애버리고 새로운 행성 가가지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려고? 왜 할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어요. 오랫동안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을 해봤는데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경제성과 효용성이 너무 떨어져.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인슐린을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죠? 인간이 만드는 인슐린을 코딩하고 있는 유전자를 박테리아에 넣어준다고 그랬죠. 근데 박테리아는요 원래 인슐린을 만드는 애가 아니야. 제가 우리 중2 딸한테 너 공부 좀 해. 그럼 공부해 안 해? 안 해.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어? 먹고 놀다가 자기 자식 낳고 그냥 죽는 게 원래 인간이야. 근데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돈도 벌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힘든 거야. 근데 인슐린을 만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 박테리아가? 아, 나 싫은데 거부해.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 조금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생물 가지고 뭔가 일을 하려면 미생물 굉장히 해피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뭐 온도도 맞춰주고 산소 농도도 맞춰주고 막 정밀 이렇게 하게 조정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원래 자기 딸세포 많이 번식해가지고 자기 등치만 키우다가 그냥 죽는 애야. 근데 거기다 인슐린 만들라고 잘 안 만들지. 근데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인슐린을 그냥 미친 듯이 만드는 운명적으로 그냥 숙명이야. 얘는 살면서 그냥 인슐린을 만들어야 돼. 그런 미생물을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제성과 효용성이 말도 없이 향상되죠. 그럼 어떻게 해? 산업체에서 당장 가져다 산업화 시켜요. 그러면 지금의 인슐린 값보다 100배, 1000배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상상하는 거야, 합성생물학자들은. 예. 그리고 그걸 상상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DNA를 리딩, 라이팅 다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에디팅. 에디팅 어떻게 하느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전자 가위. 그죠? 알죠? 유전자 가위는. 근데 DNA 약자가 뭐예요? DNA 플레임. DNA는 약자인데 플레임이 뭐죠? 디옥시. 디옥시까지만 알아, 보통. 그 다음 디옥시. 끝에는 좀 쉬운데 A. 애시드. 중간에 뭐예요? 뉴클레이? 맞아요. 라이보 뉴클레이 애시드. 그러면 크리스퍼의 약자가 뭐죠? 크리스퍼의 플레임. 제가 이거 대학원생들에게 항상 시험 문제를 내는데 항상 100점 맞는 애가 없어. 왜? 스펠을 다 틀려. 과거형, 뭐 형용사형으로 써야 되는데 뭐 명사형으로 써야 돼. 저는 1점도 안 줘요. 네. 여러분들 공부할 때 플레임은 무조건 정확하게 다 외워야 돼. 네. DNA, RNA, 크리스퍼 이런 거. 왜? 플레임을 알면 그게 데피니션이에요. 크리스퍼의 플레임을 알면요, 크리스퍼의 데피니션이어가지고 크리스퍼를 다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그냥 막연하게 크리스퍼라고만 알고 있어. 그래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약자로 돼 있는 거는 10분 남았대요.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슬라이드가 한 40장 남았는데. 네, 그래서 크리스퍼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제 크리스퍼 설명할 때 이건 좀 아셔야 되는데, 크리스퍼는 세균이 가지고 있는 면역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만 면역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세균은 이렇게 세균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를 특별히 우리가 박테리오페이지라고 부르는데, 이 박테리오페이지가 자기의 RNA나 DNA를 이렇게 넣으면은 얘가 자기 몸속에 DNA를 이렇게 저장하고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메모라이즈 하고 있다가 똑같은 두 번째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이 RNA를 트랜스크립션 해가지고, 아까 DNA를 트랜스크립션해서 RNA 만들고, 그 주변에 있는 뉴클리에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컴플렉스를 이루어가지고 요 컴플렉스가 요 컴플리멘터리하게 서로 결합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요거 새로 들어온 애를 다 분해하는 거야.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요, 얘는 벌써 두 번째 공격하는 애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보라색이죠? 이 보라색 DNA가 있잖아. 과거에 왔던 애야. 과거에 처음에 공격했을 때는 그냥 공격당해서 메모라이즈만 하고 있다가 두 번째 오면은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야. 요거를 제니퍼 도드너가 딱 보니까, 그럼 이 서열만 디자인하면 우리가 어느 DNA나 가가지고 다 공격하고 분해할 수 있겠네 라고 한 게 2012년도 사이언스 페이퍼인 거야. 그래서 그걸로 2020년 노벨상을 탄 거야. 8년 만에. 예. 그래서 이 제니퍼 도드너가 그런 아줌마예요. UC 버클리의 이제 교수인데 원래 이직을 했어, 버클리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원래 그 구조생물학 하시는 분이에요. 생화학. 근데 새로운 연구 분야를 찾다가 그 옆에 있는 여자 교수님 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야 크리스퍼 한번 연구해봐. 크리스퍼라는 게 재밌대 해가지고 이제 크리스퍼 학회가가지고 엠마뉴엘 샤펜티에 만나가지고 엠마뉴엘 샤펜티하고 똑같이 이제 박사후 연구원 한 명씩 고용해가지고 1년간 연구해가지고 그 논문 쓴 거야. 그러니까 노벨상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교수가 똑똑하면 안 돼요. 제자가 똑똑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성장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도드너는 이름 안에 DNA가 있어요. 여기 DNA가 있죠? 네. DNA로 성공하실 거를 부모님 알고 계셨죠. 그래서 2020년에 노벨상 탔어요. 다시 여기서 또 여성을 강조. 노벨상 수상 역사 중에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최초의 공동수상. 노벨상이 시작된 지가 한참 됐는데 무려 2020년에 와서야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공동수상이래요. 여성 단독 수상, 남성 여성 섞여 있을 수상 이런 거 있었어. 근데 이렇게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최초의 수상이래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 엠마뉴엘 샤펜티어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 자기 잡이 없었어요. 계속 유럽에 어디를 떠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크리스퍼가 굉장히 파워풀한 기술이고 뭐 노벨상을 탈 것 같고 이러니까 막스 플랑크에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이분이 쓴 그 에세이가 있어요. 저널에. 한번 영어로 돼 있는데 읽어보면 좋아요. 좀 슬퍼요. 네. 그러니까 크리스퍼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미친 듯이 이렇게 에디팅을 해요. 뭐 미생물은 말할 것도 없고. 저도 2012년도에 그 논문이 나왔는데 제가 2014년부터 그 연구를 시작했어요. 미생물에다가. 그래서 거의 국내에서 거의 처음으로 미생물에 뭐 이렇게 사부작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아직도 크리스퍼를 하고 있고. 그러다 문제가 터졌죠. 사람한테 이제 에디팅을 한 거죠. 이거 알죠? 아빠가 에이즈 환자이고 엄마가 에이즈 환자가 아닌데 둘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싶은데 애가 에이즈 환자일까 봐 너무 겁나는 거야. 그러면 에이즈라는 게 히브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 몸 안에 CCR5라고 하는 리셉터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딱 결합을 해가지고 다킹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는 ACE2라는 리셉터가 있는 거고. 근데 우리 몸 안에 CCR5가 없으면 바이러스가 아무리 들어와도 몸 안에 침투할 수 있는 리셉터가 없으니까 다킹할 데가 없으니까 못 들어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 CCR5를 없애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바이러스에 안 걸리죠. 그걸 만든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났죠. 잘리고 벌금 물고 감옥에 갇혔다가 올해 초에 나왔어요.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있고 크리스퍼는 아직 안전한 기술은 아니에요. 사람한테 적용하기에는. 그래서 질병 치료에 쓰이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 DNA 읽고 쓰고 편집하는 기술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체를 어떻게 설계할 건지만 잘 머리로 하면 기술적으로는 다 나와 있다. 넘어가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런 말 했어요. 자연은 최고의 스승이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과학이 다 자연에서 얻는 건데 자연이 결국엔 뭐냐? 알려주는 정보가 DNA예요. 그래서 합성생물학에 대해서는 이번 좀 사례를 대해서 좀 말해주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빨리 해달라고 하니까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긴코바이웍스라는 회사가요, 합성생물학의 공룡회사야. 그런데 이 합성생물학의 공룡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불과 10년 전에 이 톰 나이트라고 하는 MIT 교수가 자기 학생들에게 합성생물학 가르치니까 요 4명이 다 제자들이에요. 학생들이 만든 스타트업이었어. 근데 지금은 나스닥에 상장될 때 삼성전자보다 더 규모가 컸어요. 지금은 물론 많이 떨어졌지만. 근데 이 회사가 왜 유명해졌냐? 또 여러분들 모더나가 만든 mRNA 백신, 모더나라는 회사가요, 미국 국방부에서 지원했던 10년 전에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런 10년밖에 안 된 모더나라는 회사가 mRNA를 생산해가지고 전 세계 디스트리뷰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런 생산과 플랫폼을 제공했던 게 어디냐? 요 긴코바이웍스라는 합성생물학 기업이에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조 단위의 돈을 투입해가지고 야 너네 그 해가지고 빨리 만들어봐. 그래서 미국이 여기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합성생물학을 국가 전략기술로 해가지고 행정명령도 내리고 법도 만들고 막 한 거야. 그리고 그 합성생물학 가지고 중국과 싸우고 있죠. 서로 정보 공개 안 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비서관을 만난 적이 있어요. 왜 만났냐? 야, 미국하고 중국이 합성생물학이랑 그렇게 합성생물학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데 합성생물학이 뭐야? 와서 설명 좀 해봐. 네. 합성생물학이 보이지 않지만 국가 전략기술로 엄청 지금 각국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제가 지난달에 영국 갔는데 왜 갔냐? 영국이랑 합성생물학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해가지고 과기부 차관 모시고 갔었어요. 가가지고 합성생물학 어떻게 같이 할 거냐? 서로 관심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이건 뭐냐면요, MIT 교수가 만든 회사인데 이게 제가 이거 누르면 작동이 되나? 요 MIT 크리스 보이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합성생물학자가 만든 그 회사인데요, 피봇바이오라고 해서 뭐냐? 질소 고정 미생물을 만들었는데 질소가 어디에 있죠? 공기 중에 78% 있잖아. 그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해가지고 씨앗에다가 씨앗이 저미네이션 해가지고 뿌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거기다가 질소를 막 넣어주는 거야.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질소 비료가 엄청나게 써요. 근데 그 질소 화학 비료가 문제가 뭐야? 토양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지구를 오염시키는 대표적인 화학 물질 중에 하나야.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 씨앗을 뿌릴 때 미생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 미생물이 질소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계속 고정해가지고 질소를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냥 질소 비료 줄 필요 없어. 필드 테스트 다 끝났고 실제로 농부들이 사가지고 쓰고 있어요. 옥수수에서 테스트 해보니까 옥수수가 훨씬 더 잘 자라. 네, 지구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태양전지만이 아니라 바이오도 지구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 만드는 효모. 이것도 여성과학자, 스탠포드의 크리스티나 스몰키라는 여성과학자가 만든 거예요. 세계 최초로 마약성 진통제를 만드는 효모를 만들었죠. 마약성 진통제 효모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약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효모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죠. 뭘로 먹어? 빵 만들 때, 맥주 만들 때 이런 거 다 쓰잖아요. 발효할 때. 그러면은 이 마약성 진통제를 굳이 안 먹어도 돼요. 상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는 불가할 수 있어. 이 효모로 만든 빵을 먹는 사람들은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환자들은 늘 마약성 진통제 달고 살아.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음식에 효모로 만든 음식을 주면 굳이 마약성 진통제를 줄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합성생물학은 항상 상상에서 시작되니까. 그리고 이건 대표적으로 UC 버클리의 제이 키슬링이 만들었던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효모,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들어요. 이거는 빌 앤 멀린다 게이츠에서도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실제로 사노피가 생산을 해가지고 저개발 국가에 말라리아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한 적이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합성생물학이고, 그리고 임파서블 버거 얘기 들어봤죠? 먹어보신 분? 없죠? 네. 고기 맛이 나요. 실제로 햄버거보다 그 와퍼보다 더 맛있어. 근데 좀 비싸. 그리고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들이 고기 맛이라고 느끼는 게 뭐냐? 금속 맛이에요. 금속. 철. 히모글로빈 안에 힘이라는 게 있어. 힘이 뭘 잡고 있어? F2를 막 잡고 있어. 4개인가 6개 잡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뭐 고기 구울 때 뭐 육즙이 어떻고 뭐 부드럽네 어쩌네 하는 게 다 그거야. 피에서 나온 그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이 이 비안드 미스는요, 완전히 식물성만 가지고 고기를 만드는 거야. 근데 임파서블 버거는 고기 맛을 내기 위해서 생명공학, 합성생물학 기술을 쓴 거야. 어떻게 했냐? 처음에 여기에다가 이 레그 헤모글로빈을 넣기 위해서 콩뿌리에 이렇게 붙어 사는 뿌리옥 박테리아에서 저 레그 헤모글로빈을 추출해가지고 넣었어. 그랬더니 버거가 만들어봤으니까 30만 원 정도 되는 거야. 누가 사 먹겠어? 안 사 먹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 유전자를 효모에다 옮겨줘가지고 레그 헤모글로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지금 빨간색 보이죠? 이게 고기 맛을 내는 핵심이야. 저거 넣어주면 이 패티가 만들어져. 진짜 팔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싱가포르에 지난달에 갔었는데 싱가포르는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식량 문제를 겪었어. 왜? 코로나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교역이 다 끊겨. 근데 싱가포르는 물도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해서 먹는 나라야.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한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역이 다 끊기니까 어떻게 돼? 외부에서 들어오는 식량이 없어요. 얘네가 식량 위기를 겪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대체육이 팔리고 있어요. 실제로 싱가포르는. 특정 식당에서. 랩에서 만든 고기가 팔리고 있다고. 근데 이 고기가 그냥 고기가 아니야. 지구를 살리는 고기야. 왜? 여러분들 고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축을 키워야 돼. 걔를 먹여야 돼. 도축을 해야 돼. 유통을 해야 돼. 그치? 그런데 랩에서 고기를 만들면 어떻게 돼? 땅 필요 없어요. 물 필요 없어. 거의. 이산화탄소 안 나와. 특히 메탄가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고기. 소가 엄청 메탄 내죠?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세요? 중국에는 고기라는 말이 돼지고기래요. 돼지고기라는 단어가 따로 없대. 그냥 고기 하면 돼지고기인 거야. 소고기, 닭고기는 이름이 따로 있고 고기 하면 그냥 돼지고기야. 그런데 중국인들이 상상해보세요. 상상 많이 해야 돼, 과학하려면. 돼지고기 대신 소고기를 먹기 시작했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 소고기 못 먹어. 중국인들이 지금 차를 많이 마시지만 차 대신에 커피를 먹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우린 커피 비싸서 못 먹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 있어야죠. 그런 거 하겠다는 게 합성생물학이야. 관심 많이 가지세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거미가 만드는 실크, 거미줄이 실크 단백질이잖아요. 그걸 미생물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원사로 만든 다음에 원단으로 만들어서 그 옷 만든 거야. 실제로 판매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성들이 좋아하는 이 가방 뭘로 만들었을까요? 곰팡이의 균사체로 만들어요. 아니면 버섯. 그러니까 버섯도 곰팡이잖아. 그걸로 만드는 거야. 근데 가죽 실감이 나요. 네. 합성생물학이 이런 거 하는 거야. 우주생물학. 우주생물학이 왜 합성생물학에 각광을 받느냐? 우주 가면 기존에 생명과학, 생물과학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 장비고 뭐 원료고 다 들고 가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가서 만들면 돼. 가서 만들어서 써요. 상상이에요? 해보지 않았어요?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뒤에는 사실은 제가 합성생물학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러면 합성생물학이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해가지고 굉장히 쉬운 학문 같은데 막상 하다 보면 기술적인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아요. 그래서 요새 생물학은 어떻게 연구하고 있느냐? 이렇게 연구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교수님들 아마 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매뉴얼로. 저도 매뉴얼로 했어요. 근데 지금 다 이렇게 오토메이션 돼 있어요. 대학원생 언니 오빠들이 9 to 6로밖에 일 안 해. 주말에는 안 나오고 밤도 안 새. 심지어 제가 있는 정부출연연구원은 근로계약을 맺어요. 학생들이 퇴직금도 받아, 4대 보험도 돼. 그리고 9 to 6 일하면서 수업 보장해줘야 되고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 친구들이 연구는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오토메이션. 합성생물학 기술 다 오토메이션 돼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로봇이죠? 로봇이 실제로 파이프팅 해가지고 실험하는 거야. 여기 어디냐? 일본이에요. 일본의 생물학 연구실. 일본은 로봇 강국이잖아요. 오래전부터 이걸 하고 있어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또 생물학 연구실이에요. 다 자동화되어 있어요. 웬만한 장비들이. 지금 저희도 그래서 그걸 만들었어요.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우리 센터 안에 있는 오토메이션 바이오 파운드리 베타예요. 여기 안에 합성생물학 기술을 다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생명체를 만들고 싶다. 그럼 그걸 워크플로우로 만들어가지고 오토메이션 다 해놨어요. 네, 하고 있어요. 다 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 디자인, 빌드, 런, 테스트, 런이라고 하는 합성생물학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들이 이렇게 자동화된 기기로 구현되고 있어요. 그럼 사람 뭐 하냐? 사람 놀아요? 더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온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활용해서 더 좋은 설계도를 다시 만들어낼 거냐?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 주요 회사들이죠. LG화학, GS칼텍스, CJ제일제당 이런 데가 지금 이런 거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라는 키워드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합성생물학을 자동화해서 빨리 해주는 플랫폼, 인프라를 바이오 파운드리라고 해요. 네, 제가 오늘 바이오 파운드리도 좀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마칠게요. 혹시 질문이나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아무거나 하세요.